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남의 반대가 심한 데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까지 겹쳐 갈 길이 험합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흥행 조짐에 고무돼 있지만 국민의당은 경선 룰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해경이 올해 처음으로 총기를 사용해 불법 어선을 쫓아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두 야당의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통합선언 열흘 만에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진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세 전 대표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선 주자가 더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도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광주를 방문한 정운찬 전 총리는 우선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힘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특정 당과 합한다 또는 어느 특정 당에 입당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텐트 문을 더 열어둬야 하는 국민의당으로선 당장 경선 룰을 만들거나 일정을 잡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당원 수나 지지율이 낮아서 경선을 흥행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역선택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조짐에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선거인단 규모가 200만에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로 경선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국민의당은 다음 주 월요일 지도부가 광주로 총출동해서 텃밭에서부터 다시 반전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전이 결정된 우리나라 군공항이 3개가 있죠. 그중 수원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사정이 어떨까요? 갈 길은 먼데 걸음은 꼬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의 이전 예상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구는 군위군과 의성군 등 2곳, 수원은 화성시로 선정했는데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큰 고비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게다가 대구의 경우 두 자치단체가 서로 이전해오기 위해 경쟁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은 지난해 여름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는 대구보다 먼저 통과해놓고도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라남도의 반대가 강력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해 말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위까지 구성할 정도입니다. 주민 기피 시설을 전부 전남으로만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전남으로 꼭 오지 않아도 되는 시설, 이러한 것들은 광주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아라. 최근에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까지 겹쳐 문제가 더 꼬인 모양새입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 3곳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광산구 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군공항까지 간다면 더더욱 반대하겠죠. 또 더욱이 거기에 방공포대까지 같이 끼어서 간다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아마 그걸 찬성할 곳이 없을 것이다. 안팎으로 난관에 빠진 광주 군공항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최근엔 광주시 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투기를 꾸렸지만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남 도의회 반대 특위와 서로 대화와 설득 또는 타협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3월과 4월에 전남 22개 시군을 상대로 이전 설명회를 열고 오는 6월 국방부와 협의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이대로 가다간 당초 일정보다 훨씬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정을 비판하는 듯한 광주 상공회의소 김상렬 회장의 발언에 대해 광주시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김 회장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과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되는 환영 성명을 발표해놓고 갑자기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복합시설과 관련해서도 교통이나 주변 상권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른 시기에 허가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전남의 인구가 190만 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라남도의 인구는 190만 2천여 명으로 작년 말보다 1,5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5천여 명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데다 조선업 등 기반 산업의 쇠락으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늘면서 인구 유입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을 해경이 올해 처음으로 총기를 사용해 촉단했습니다. 어선에 쇠창살을 두르고 해경에 돌진하는 등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6km 해상. 도전하죠. 쏘기시작. 무허가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향해 해경이 M60 기관총 900발을 발사합니다. 해경은 서해업관리단과 함께 중국 어선 30여 척을 검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계속 도주 중에 있어요. 연측 세이프 창살, 연측에 세이프 창살 다수 모이고 있어요. 선체 양쪽에는 단속 대원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쇠창살과 철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해경이 발포하기 1시간 전 중국 어선 한 척이 납포되자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40여 척이 가세해 모두 70여 척이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에 돌진하는 등 거센 저항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후 해경이 기관총 사격을 시작하자 중국 어선들은 어업협정선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해경은 중국 해경에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령의 자매가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화순군 남면의 한 주택 부엌에서 82살 양모 씨와 여동생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 자매가 아침밥을 해먹기 위해 연탄불을 지피다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취약 통보를 받고도 거주지에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광주 남구와 한평에 주소지가 있는 아동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예비 소집대 참가하지 않은 82명은 질병이나 해외 출국 등으로 잠시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도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 선생이 제주도를 가려다 풍광에 반해서 머물렀던 곳이죠. 신선이 사는 섬으로 불릴 정도로 경치가 좋고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보길도를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들어선 인공연못 회수담. 판석을 따라 자연이 만든 연못 세연지. 그 가운데 들어선 정자 세연정. 정원의 규모를 뛰어넘어 원림으로까지 불리는 이곳이 어부사시사가 탄생한 고산 윤선도의 섬 보길도입니다. 당정에 밀려 유배지를 떠돌던 고산은 병자호란 직후 세상을 보지 않을 결심으로 제주를 향하다 수려한 산세에 반해 보길도에 머물렀습니다. 가문의 전 재산을 동원해 낙원을 조성한 그는 13년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사실 오기가 좀 힘든 곳이죠. 근데 마침 봄방학 맞아갖고 좀 작심하고 한번 가보자. 세연정과 동천석실,
낙서제 등 고산이 머물렀던 공간들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어구가에 5벗이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면은 아마 어구가도 이 낙서제 이 부분에서 생겨서 창작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추자도가 손에 잡힐 듯 바라보이고 맑은 날이면 한라산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망끝 전망대. 크고 작은 동그란 돌들이 파도에 부서지며 맑은 소리를 내는 공룡알 해수욕장. 제주도로 유배가던 우암 송시열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를 남겼던 바위는 복일도가 간직한 보물입니다. 복일도는 고산 윤선도 선생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동백이 가장 많은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피는 동백은 백동백으로도 불립니다. 정돌이, 구계 등 경작지에 인공숲과 동백, 황칠 등 난대숲이 가득한 복일도. 설화와 역사가 혼재한 신선이 사는 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긴 겨울잠을 자던 대인예술 야시장이 오늘 저녁 7시에 깨어납니다. 이번 달 야시장은 씨앗과 함께 춤추는 달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오후 7시에서 자정 사이에 국악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길놀이와 지심밟기 공연부터 퓨전 국악 연주회까지 볼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에는 남도민요 소리꾼 이성순 명창이어 맛깔나는 전통 소리를 선사합니다. 또 체험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대시장 제인 주차장을 방문하시면 재활용 쓰레기를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 갤러리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달 11일까지 맛있는 미술을 주제로 사회를 풍자하는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인예술야시장은 책방을 여는 등 인문학의 비중을 높이고요. 상인과 시민셀러 사업팀이 각각 주관하는 3생 야시장을 개최해 타 시장과 차별화를 둘 계획입니다. 오늘의 검색창입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 콘텐츠 코리아랩이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등의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영광군 불감면 재능나눔 봉사단체가 어려운 이웃의 집을 수리해줬습니다. 나주시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 YMCA와 함께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봄학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기수 부국전력공사 회장이 제16회 용봉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기수 회장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부국전력을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물론 지역 산업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용봉 경영자 대상은 지역 기업인들의 올바른 경영자상과 기업 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공사 실적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의 공사 실적은 2조 1,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지만 공사 원가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관리비 등이 증가해 수익성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전문건설협회도 지난해 공사 실적이 3조 6,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지만 원도급 비중이 23%에 불과해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언강도 녹인다는 절기 오습니다. 절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현재 광주 아침 기온 영하 1.9도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는데요. 밤사이 기온 더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더 춥게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도 맑은 날씨 보이다가 밤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모레 아침까지 5에서 30mm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영하 3.2도, 담양 영하 2.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5도, 보성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2.5m까지 조금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요. 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 우리 지역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